충격 그 이상, 후쿠시마 농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는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가 올랐다. 또한 취재를 위해 모인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도 후쿠시마산 사케와 후쿠시마산 복숭아 주스 등 가공식품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유명인들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른바 먹어서 응원하자를 외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 식당에 제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외치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은 어떨까? 후쿠시마산 식품들은 정말 안전할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는 일본산 농수축산물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부터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전년도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에 총 36,15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수습했다고 주장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식품에서의 검출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 식품별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보면 농산물에서는 2022년 세슘 21.1%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6.7%, 2021년 18.7%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수산물 5.3%, 축산물 2.6%, 야생유기 1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후쿠시마현의 경우 복숭아는 전국 2위, 배는 전국 4위의 생산량을 자랑할 만큼 과일의 왕국이었다. G7 취재기자단에게 후쿠시마산 복숭아 주스를 대접하는 일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복숭아 주스가 방사능에서 안전하냐는 질문엔 답을 할 수가 없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매년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후생노동성의 검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할 때 검출한 예치가 10베크렐, 25베크렐 등 제각각인 검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정확도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시료 선정에 대한 기준도 없고 품목과 검사 수량도 제각각이다. 후쿠시마산 과일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거의 없어 안전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수산물의 경우 2022년 검출률은 5.3%였다.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베크렐, 1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던 이력이 있고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어휘 잡은 농어에서 85.5베크렐이 검출되어 출하가 정지되었다. 일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안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보다 인근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2022년 후생노동성의 자료 중 농어의 세슘 검사만 보면 241건의 농어를 검사하고 116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으나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검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농어뿐 아니라 해수어 검사 전체에서 후쿠시마산 해수어의 검출률이 0%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강과 하천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통제하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 중 일부가 여전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성 오염이 사고 초기보다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흘러들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산 해수어에서만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방사성 물질 오염 식품을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 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진정으로 책임지려면 일본 정부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지고 한 달여 뒤부터 시작됐다. 먹어서 응원하자는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 재해지역의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어서 지역 경제에 부흥을 꾀하자는 운동이다. 일본 정부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동원해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섰으나 우리나라 등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했다. 특히 먹어서 응원하자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백혈병과 유방암에 걸린 사람도 있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었는데 병에 걸린 것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은 것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해도 두 가지 사실을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지난해 2022년 9에서 10월 일본 원자력문화재단이 전국의 15에서 7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 4월 초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염수의 바다 방류 이후 일본 소비자가 후쿠시마현 등의 농수산물 구입을 주저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34.5%로 그렇지 않다 10.8%보다 3배가량 높았다. 다른 나라가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입을 주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38.3%로 그렇지 않다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부정적 여론을 최대한 불식시켜 오염수 해양 투기도 추진하고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기에 먹어서 응원하기를 포기할 수 없어 보인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일본 재해지에서 생산되는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해 원전 사고 당사국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에게까지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으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방사성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21일 한국 정부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시찰단이 도착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은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길 원한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굉장히 무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검역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수습한 척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먹어서 응원하기나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모든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 사항과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을 인정하고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사성 오염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일이다.